이 겸용사업자의 안분 계산입니다.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겸용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한다. 즉 파는 경우 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왜냐하면 이유가 있겠죠. 일단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를 팔아버린다. 이런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합니다.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이 경우 매입세 공제 받은 거랑 상관없어요.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기의 재화를 판다. 이런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다. 그럼 이 안분 계산해야겠죠. 안분 계산 해가지고 이 재화가 과세사업에 얼마만큼 사용되고 면세사업에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이걸 알아야겠죠. 이걸 어떻게 아는 거죠? 공급가액 비율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 직전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을 알면은 가지고 안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인지 알아야겠죠. 이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과세사업자는 그럼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은 확정이 안 된 상태죠.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 예를 들어서 4월 1일 공급한다. 공통사용 재화를 4월 1일 공급한다. 그럼 2019년 할게요. 그럼 2019년 1기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1기 공급가액은 확정이 안 된 경우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은 해야겠죠. 그러면 2018년 2기입니다. 2018년 2기 공급가액 비율 이건 있겠죠. 이걸로 안분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해 과세기간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재화나 용역 공급하는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하는 사용되는 재화, 겸용사업자가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안분해가지고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과세사업자는 당연히 자기가 사용하는 재화를 파는 경우,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면세사업자는 자기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는 공급가액별로 안분 계산한다. 안분 계산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면
일단 이거 볼게요. 겸용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겸용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한다. 뭐 정육식당 있죠. 정육식당에서 그 정육점은 면세고 식당은 부가가치세 과세입니다. 그럼 정육식당은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입니다. 그런 경우 정육점하고 식당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한다. 뭐 같은 뭐 고기 자르는 기계라고 할게요. 고기 자르는 기계 이런 거를 팔아버린다. 이런 경우 과세 사업에 사용된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 사업 사용분, 그러니까 식당 사용분이죠. 이것만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 가지고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 그래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거를 과세 표준 안분 계산이란다. 마찬가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도 있어요. 겸용사업자, 정육식당 있죠. 정육식당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한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입니다. 구입한다는 거죠. 그 고기 자르는 기계 그거를 구입한다. 그런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될 부분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면세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한다. 그런 경우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되기 때문에 이거를 원가 산입한다겠죠. 원가 산입한다. 그러니까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서 판다는 겁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받은 부분은 원가에 산입한다. 그리고 과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재화,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구입한다. 뭐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구입한다. 이런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죠. 뭔가 면세사업자도 세금 계산서 발급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그럼 겸용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하는 경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구입한다. 고기 자르는 기계 그를 구입하는 경우 공급가액, 단기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 가지고 과세사업 사용 부분 그 비율만큼 공통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는 단기 공급가액 비율이죠. 여기는 보시면 겸용사업자가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입니다. 근데 공통사용재화를 구입한다. 그러면 단기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죠. 어차피 이 겸용사업자가 공통사용재화를 구입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 발급받는다는 겁니다. 발급받는 거기 때문에 이 매입세액 안분 계산할 때는 단기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겸용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부가시세를 제한한 용역 구입할 때는 공통사용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이 공통사용재화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부가치세 신고할 때 그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 과세사업 공급가액 비율을 구해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세금 계산서랑 구분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세금 계산서를 이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지 이것만 딱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 비율인지 당해 과세 기간 공급가액 비율인지 항상 봐야겠죠. 그래가지고
사업자가 공통 사용자를 공급한다. 그런 경우 측정 과세기간 공급가격 비율로 안분 계산. 개명 사업자가 공통 사용자를 구입한다. 그러면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격 비율로 안분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겸용 사업자가 거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한한 용역을 공급받는다. 그러면 거세사업에 사용될 부분만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면세사업에 사용된 부분, 그 부분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이라 한다는 겁니다. 면세사업의 경우 제한한 용역 구입 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제한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시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와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겸용사업자가 제한한 용역 구입한다. 그러면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해서 과세사업분의 매입세액 공제분만 계산하고 그 부분만 매입세액 공제해준다. 그리고 공통사용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해서 그 과세사업 부분만 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공통사용자가 구입하는 경우 그러면 단기 공급가격 비율이죠. 단기 공급가격 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과세사업 사용 비율입니다. 과세사업 비율에 과세사업에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그럼 과세사업에 사용된 그 비율만큼만 매입세 공제해준다. 이때 과세사업 사용 비율은 당해 과세기간 과세사업 공급가격 비율이죠. 이 부분 구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공통사용자가 사용한다. 사용하는 뭐예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율입니다. 이거는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배워요. 납부환급세액 재계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통사용자를 처분한다. 배웠죠? 판다는 겁니다. 정육식당에서 고기 자르는 기계를 판다. 그러면 정기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사업 비율만큼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거는 정기 공급가격 비율입니다. 구입할 때는 단기 공급가격 비율. 파는 경우에는 정기 과세기간 공급가격 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과세사업 비율만큼 부가치세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용사업자는 시험에 거의 100% 나온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공통으로 사용한 제약 공급 시 과세표준 안분 계산이죠. 이거 배운 거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제약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사업의 분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 계산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제약을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제약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사업에 사용된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제어가 과세사업에 얼마만큼 사용했고 면세사업에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측정 과세기간 이 공급가격 비율 있죠. 이걸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부가세 과세 표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과세 표준 안분 계산 원칙입니다. 원칙.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제한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제한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에 한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한다. 즉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당해자 공급가액, 그러니까 그 물건 판 때 그 가격 있죠. 고기 자르는 기계죠. 정육식당에 고기 자르는 기계를 파는 경우 뭐 100만원에 팔았다. 그러면 공급가액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0만원 고박이 공급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이죠. 직전과세기간 총 공급가액분의 직전과세기간 과세 공급가액 비율 안분해가지고 과세사업에 사용된 그 부분만큼 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급가액은 공통사용 제어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 사용 제한가 사용됐다는 거죠. 정육식당 그 음식점업과 정육업 이 두 개의 공통으로 사용된 그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통사용제와 관련된 직전 과세기간,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익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그래서 총 공급가액은 과세 매출, 영세율 매출, 면세 매출을 다 포함한 총 공급가액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주의해야겠죠? 과세 매출, 부가치세 과세되는 경우, 또 영세율 매출, 이거 중요합니다. 영세율 매출, 그 다음에 면세 매출, 이거를 다 포함한 총 공급가액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 공급가액은 재화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서 신문 광고 사업, 신문 판매 사업,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하면서 인쇄기를 매각한다. 그럼 이 인쇄기는 신문 광고 사업에 사용했겠죠. 그리고 신문 판매 사업 이것도 사용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업, 인쇄기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인쇄기가 사용된 신문 광고 사업과 신문 판매 사업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 임대업은 인쇄기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임대업 공급가액은 과세표준 안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이죠.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에 휴업 등으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1 참고 보시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구인승 자동차 매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공통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이 차가 구인승 차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 이 승용차를 매각할 때 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당해 과세기간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는 이유. 당해 과세기간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 재화를 공급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죠. 이 세금 계산서 발급할 시점 당시 이 당시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 취득가액 있고 8천만원에 매각있다. 이게 매각이 중요한 거죠. 8천만원에 매각있다. 장부가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부가액이랑은 전혀 상관없다. 매각가액, 이 8천만원에 이 건물을 8천만원에 팔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러면 부가치세 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2019년 4월 30일에 직전 과세기간은 2018년 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 96 69 합쳐가지고 1억 5천 분의 과세여분 9천만원이죠. 그래가지고 8천만원 곱하기 해가지고 하면은 4,800만원이 부가치세 과세 표준입니다. 뭐 이렇게 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재화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부가치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공통매입세액을 예정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재화
또는 납부 환급세액을 사용면적 비율로 재계산한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때 공급가액 과세표준 안분 계산하는 사용면적 비율로 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때 직전 과세기간 사용면적은 당해 재화를 공급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만약 직전 과세기간이 휴업 등으로 사용면적 비율이 없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 비율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즉 사용면적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재화나 안분 계산한 과세 및 면세 겸용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예정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하고 확정 사용면적 비율로 정산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하는 겁니다. 즉 공급가격 비율로 안분 계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격별로 안분 계산한 경우 과세표준 공통사용제와 공급시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곱하기 직전과세기간 공급가격비율입니다. 공급가격별로 안분 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별로 안분 계산하고 확정사용면적비율로 정산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과세표준 곱하기 직전과세기간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해가지고 과세표준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분 계산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라는 겁니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입니다. 5% 미만. 다만 해당 재화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면세 공급가액이 굉장히 적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전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이 10억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한 5천만원이다. 10억이니까 4,900만원 되겠죠. 총 공급가액이 10억이고 면세 공급가액이 4,900만원이다. 그러면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입니다. 5% 미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 4천만원짜리를 공급한다. 그 공통사용재와 공급가격이 4천만원이다. 그러면 5% 미만이기 때문에 안분계산 생략하고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만 해당 재와 공급가격이 5천만원이 넘는다. 그런 경우는 안분계산 한다는 겁니다. 공통사용재와 공급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 안분계산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워야겠죠. 일단 5% 미만 외우고 또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거는 A 규정 해가지고 또 외우고 그리고 재화 공급가액, 공통사용재와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안분 계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 그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도 공급가액, 공통사용재와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직전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이 1000만원, 과세 공급가액이 960만원, 면세 공급가액이 40만원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공통사용재가 500만원이죠. 그러니까 일단 공통사용재가 50만원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면세 공급가격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죠. 그런 경우 공급가격 전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항상 기억할 거는 공통사용자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과세기간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격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이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